그럼 환율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환율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좀 시장 예상치가 좀 뒤집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상승의 경계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예상만큼 낮추지 않겠다. 그 즉이 이제 좀 달러 값이 비싸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3고 현상 지금 트럼프 2기 때도 그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는 좀 해지할 수 있는 커버 섹터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IT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그래 일단 반도체는 환율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힘드니까 잠시 내려놔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은 그럼 무엇인가 최선의 선택지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쪽이 저는 오히려 자동차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는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반도체 IT군과 자동차 섹터 비율로 어느 정도 맞춰두면 지금의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일시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본업에서의 성과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지금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만약 지수가 밀려서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 IT를 지금 적극적으로 담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IT에서도 분명히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과 살아남지 못할 기업이 나눠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 부품주는 올해 많이 거론이 됐었던 SL, 서현이와 화신 이러한 쪽보다는 현대차 계열 내에 있는 거,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이쪽이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상승한다면 사실 그에 맞는 또 돌파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돌파구는 이 자동차 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하는 얘기가 테슬라 얘기가 가장 또 중요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지금 테슬라 정규장에선 8% 빠졌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1%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사실 월가에서 제가 어제 브리핑할 때만 하더라도 미주증권에서 515달러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월가 쪽에서 오늘 기사를 확인해봤더니 65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계속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이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바꿔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이제는 트렌드의 한 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차기 대권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조정의 폭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매수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50에서 370불 그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대가 아닌가. 지금은 너무나 과매수 영역에 어제 이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동안 테슬라가 보여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이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조정이 저는 아직은 얕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350에서 370불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저는 괜찮고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미지 세션을 좀 많이 내려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가 많이 성과를 못 보인다 하더라도 로봇, FSD, 우주항공 쪽이라고 하는 정말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테슬라는 계속 올라간다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테슬라는 언제까지 보는 게 좋겠는가? 저는 트럼프 이게 끝날 때까지 오히려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사실 이제는 전기차 이렇게 부르기도 참 뭐한 게 너무 엮여 있는 게 맞습니다. 로봇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FSD까지 있는데 심지어 이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FS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면서 테슬라 정말 강하게 상승 탄력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성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2기 정권이 끝날 때까지 테슬라의 이 강한 시세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350달러에서 370달러 이 부분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것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상자산 매수세에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코인마켓캡을 살펴보니까 10만 687달러 오늘 굉장히 낙폭을 좀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오하이오주라던가 펜실베니아주 이런 데서는 뭐 전략자산 비축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또 들여오고 있으니까 뭐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함께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새벽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약간의 이 대립 구도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트럼프와 연준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는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를 비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코멘트들이 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약간의 둘의 이제 대립 구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좀 팩트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파월 의장 연준은요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트럼프를 의식해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2기 시기에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코인 쪽은 조정 시에 계속 적극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이 일본의 대형 기업이죠.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새롭게 도약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아니면 내연기관차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 전기차 시장으로 좀 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어쨌든 거대 기업 두 개가 합병하는 만큼 이 자동차 업계에 봤을 때 지금 뭐 가장 크게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비아디라던가 테슬라 이쪽에도 좀 위협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기업이 합쳐진다고 안 팔리던 차량이 갑자기 많이 팔릴까? 그렇죠.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나라 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소는 그래 일본이 가지고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현대차 기아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올라가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정말로 지금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 뉴스를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다라든지 닛산에 대한 합병 이슈에 누가 더 수혜를 받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주들은 고환율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는 본업 그대로의 지금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주를 이제 따로 빼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쪽도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도 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노이즈들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뉴스만 너무 바라보고 가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